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내 공간 구성 요소 중에서 천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공간을 계획하다 보면 평면, 바닥은 신경을 엄청 쓰면서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 천정은 같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등한시한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요. 이 천정을 디자인 잘하면 공간 분위기, 공간 연출이 더 다양해질 수 있고 더 멋지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은 바닥이나 벽과 달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시각에 의한 인식만으로 인지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 구조상의 제약도 비교적 적다고 하겠습니다. 천정을 만든다는 것은 수직 방향의 영역 경계선을 결정하고 평면적인 넓이, 그러니까 면적을 입체적인 넓이, 용적,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 때문에 만들어진 용적으로 바꿔주면서 손이 닿지 않는 하늘의 의미를 실내 건축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적에 우리가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이제 돈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천정의 경제적인 효과를 우선으로 본다고 하면 천정은 수평으로 표준 높이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 교육 공간, 백화점, 대부분 그렇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높이를 높게 해서 닿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암시나 상징화 작업을 통해서 사람과 공간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늘, 땅, 사람, 이것을 다양하게 천정 디자인에 삽입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어디에 있죠? 그런 게? 네, 바로 종교시설에 있죠. 교회, 성당, 이런 곳이 천정이 높아서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 사진을 보시면 천정의 높이와 형태는 공간의 넓이와 편안함을 좌우한다. 그래서 평천정, 그 다음에 높은 천정, 경사진 천정, 각공천정, 도움천정, 공면천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안에 사람, 주인공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고민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천정은 수직 방향의 영역 경계선을 결정하고요. 또 넓이를 면적에서, 바닥 면적에서 용적, 부피로 바꾸게 하는데 이때 그 높이의 변화에 의해서 사용자의 심리적 변화를 형태화한다고 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직 방향과의 영역 경계선을 정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천정은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로지 시각적인 인식에 의지하게 되는데요. 이때 천정의 다양한 재질 그리고 공법에 의해서 그 공간의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손이 닿지 않아 시각적으로만 보여. 그러니까 지각에 의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렇게 보이는 것을 내가 느끼면 거기에서 내가 느낌이 큰 정체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공간은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제가 맞는 그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샵인데요. 여기에 분명히 벽이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벽면과 천정을 같은 컬러로 칠해 놓음으로 인해서 마치 여기에 벽이 있네, 여기에 선이 그어져 있네 라는 것처럼 공간의 영역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 그림, 옆에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회색 바닥과 청색 바닥이 벽이 없이도 영역으로 여기는 뭔가 휴게하는 공간, 여기는 일하는 공간이라는 느낌으로 나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바닥과 그렇죠. 바닥과 천정을 같은 색깔로 칠함으로 인해서 여기는 한 영역이야. 니네는 여기 영역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계획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는 벽이 없이도 공간을 구분하고 그 공간의 정체성, 그 공간의 역할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천정의 높이의 변화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사용자의 친밀도,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친밀도와 그리고 사용자의 안정감을 좌우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공간이 인간에게 주는 심리적 권위와 위계를 생성하기도 한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요? 네, 제가 이 비슷한 말을 바닥에서 얘기했었습니다. 바닥. 그러면서 양반댁 대청마루에서 양반 마님이 시종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때 벌써 높이가 사람 키보다도 더 높은 곳에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높이가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하면 천정의 높이, 그래서 우리 영화 보실 때 보면 장군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천정구가 조금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서민이나 시종들은 천정구가 이렇게 조금 낮아서 카메라 앵글에 잡힐 때도 조금 답답한 이미지, 힘이 없는 이미지를 나타낸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요. 사극에서도 보시면 왕이 있고 왕비가 여러 명 있을 때 조선시대 사극이다 하면 그 왕비 중에서 제일 권력이 센 왕비는 조금 진한색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별로 없고 여리여리하고 그냥 순둥이처럼 나오는 왕비는 약간 핑크색이라고 하나요? 분홍색 상의를 입고 있는 치마가 됐을 수도 있고요. 상의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고 있고요. 또 왕도 마찬가지로 왕도 권위가 굉장히 셀 때는 빨간색 또는 황제색이라고 하죠. 노란색 골드빛 나는 것을 입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힘이 조금 약해졌다거나 역할 중에서 힘이 조금 없는 왕의 역할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 색깔로 튀지 않게 앵글에 잡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간도 주인공이 누구냐 그거에 따라서 공간의 사용자가 느끼는 다양한 심리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천정의 형태 변화는 소리나 빛을 흡수 반사시켜서 공간의 리듬감과 사용자로 하여금 방향성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천정이 사용자에게 주는 힘은 생각보다 다양하게 있다고 하겠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공간 계획을 하실 때 바닥, 당연히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윗면, 옷을 입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잘 꾸며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천정의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공간감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냐? 사실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걸 제가 조금씩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정의 빛과 소리를 흡수 반사시킨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강연홀이죠. 이렇게 강연홀에 소리가 부딪혀서 청중에게 골고루 다 퍼질 수 있도록 어느 부분에는 반사재, 어느 부분에는 흡음재, 또 어느 부분에는 반사를 할 수 있게 스피치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꺾였고요. 어떤 부분은 반사돼서 듣는 사람에게 잘 들릴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꺾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꺾이면 소리가 반사되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건축 혹은 실내 건축을 전공한 다음에 이렇게 음향 설비 시뮬레이션 하는 회사로 빠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분야 영역이 다른 것 같지만 내가 마구잡이로 디자인한 모양도 중요할 거고요. 또 소리가 흡수 반사되는 것들도 중요해서 이렇게 건축 음향 분야가 또 다른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진은 앞에 사진이 이렇게 꺾인 사진이라고 하면 유려한 곡선을 나타내고 또 거기에 조명도 그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라인 조명으로 들어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형태, 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강연자와 청중이 소리를 깨끗이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의 그런 흡음재, 관사재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공간을 계획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천정은 시각적 흐름이 최종적으로 멈추는 곳이기에 지각자의 느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의 어느 요소보다도 조형적으로 가장 자유롭습니다. 왜? 내 손에 안 닿으니까. 즉, 지붕이나 위층 바닥면을 지지하는 구조체의 형태를 따를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하중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나 패널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활성화시키는 아주 재미난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것부터 살짝 설명을 드리면 위에 위층에서 내려오는 파이프 배관, 전선 배관, 가스 배관 같은 것들을 싹 가려서 막은 설비를 위한 평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간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우리 아파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빌라에도 방 천정에 뭐가 되어 있어요? 퉁퉁 쳐보시면 하판이 있습니다. 왜 하판을 왜 쳤어요? 소리를 조금 잡아주려고, 소리 울리지 말라고 하판을 친 것도 있고요. 또 그 안에 전선이 지나갑니다. 우리 방에 달려져 있는 전선이 안 보이게 하려고, 감추려고 지나가는 것이고요. 화장실 가보면 제일 쉽게 아실 수 있겠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 화장실 천정에는 뭐가 있어요? 위층 화장실에 배관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려주는 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진 천정, 우리 흔히 우물천정이라고 하죠. 사각형으로 파기도 하고 동그랗게 파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내려진 천정, 이렇게 대롱대롱 달대 볼트에 이렇게 매달아서 흡음재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조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하게 매달아서 모양을 만드는 천정. 그 다음에 광천정이라고 하는데 천정에 패턴을 주고 그 안에 조명을 삽입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면 전체가 바리솔이라는 나일론 재질로 된 거, 그래가지고 그 위에 구름 모양이 인쇄되고 하늘 모양이 인쇄돼서 마치 저 하늘 진짜인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요즘은 그렇게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천정면의 다양한 패턴, 그 다음에 조명이 매입되거나 또 매달리거나 달리는 거, 직부등, 매입등, 직부등은 직접 달리는 거, 매입등은 구멍을 뚫어서 매입시키는 거, 이렇게 조명으로서 천정을 꾸밀 수도 있고요. 또 노출되어 있는 위로 이렇게 가운데를 타공해내서 외부의 자연 채광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천창을 만드는 계획안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내 건축 디자인에서 응용하자면 천정을 낮추면 영역의 구분이 가능해지고 또 친근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고 반대로 높이를 높이면 공간에 확대감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천정의 고조차를 이용해서 다양한 펜던트나 조형물을 달 수도 있는 그런 조형적인 미와 함께 공간의 변화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평천정, 경사천정, 박공천정, 방사형천정, 불투명 천정 그냥 읽고만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스케치북이나 연습장에 한번 쭉 낙서하듯이 그림을 그리셔서 여러분이 설계하고 계신 프로젝트의 천정면이 그냥 평평한 평천정, 물론 평천정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천정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 공간의 활용성, 공간의 정체성을 여러분만의 공간으로 한번 더 만들어 보시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공간의 기능인 거죠. 천정의 종류,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소리를 전달받는지 그런 모양과 재료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관련된 사진을 제가 몇 장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경사형 천정에 펜을 달아서 공간에 활동감을 더 불어 넣어줬고요. 또 합판을 이렇게 광줄이 짜듯이 짜서 천정면을 마치 동굴속 모양으로 다양하게 꾸민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면 이게 과연 상품을 파는 매장인지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인지 가구 전시 공간인지 조각 공원인지 모를 정도로 다양하게 이렇게 꾸며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는 회화와 디자인의 경계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공간을 계획하는 것, 천정 모양을 마치 구름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모양으로 꾸며서 그곳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진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수길에 가면 각 회사마다의 플래그십 스토어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가시면 쉽게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의 공간에 이런 회화적인 공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천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적인 역할과 심리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계의 컨트롤, 그리고 소리와 빛, 설비의 컨트롤, 그 다음에 언급은 드리지 않았지만 천정면으로 인해서 방화, 단열, 방습, 환기를 잘 유지시킬 수 있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빗대서 심리적인 역할, 공간의 높낮이에 따라서 인간이 느끼는 안정감, 친밀감, 그 다음에 격식과 권위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천정이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하늘을 내부로 끌어들였다. 손이 닿지 않는 신의 영역, 그래서 상징화를 시킬 수 있는 연출과 장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